청산별곡 3장입니다.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익묻은 장글란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얄리 얄라형 얄라리 얄라. 좀 어렵죠, 여러분? 가던 새 본다. 이때 가던을 날아가던 새라고 본다면 어떻게 날아가던 새를 현재 시제로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문법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새를 날아가는 새라고 본다면, 날아가는 새를 본다 그러면 지금 날아가는 현재 보고 있다는 문맥적으로, 문법적으로 맞지만 더는 과거 회상 시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과거에 보았던 영화를 지금 다시 본다. 그러면 이때는 과거 회상 시제가 되는 것인데, 과거에 날아가던 그 새를 지금 바라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새가 날아가다가 멈추면서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라고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문학에서의 다의성을 설명한 것은 바로 낱말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도 되지만 문장 속에서, 즉 작품 속에서의 낱말을 시대적 상황, 배경을 통해서 각각 달리 해석하는 것도 다의성에 해당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냐면 뒤에 물 아래의 역점을 둬보는 거죠. 물 아래. 과거에는 물 이랬지만 오늘날은 물 해서 원수 모음화 현상이 일어난 상태로 쓰고 있는데, 그 당시는 이 미음 앞에 의가 와서 입술이 평평한 평순으로 발음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법적인 요소는 모두 끝나고 난 다음에 정리해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물 아래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 물가 아래 그러면 옥토 아닌가요? 대체로 농토는 물가 근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대기가 쉬우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작품은 농토를 다 빼앗기고 자연 속에 척박한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머루달에 따로 먹으면서 그럭저럭 지냈지만 며칠 지나면서부터는 옛날에 옥토에서 농사짓던 자신의 모습을 미련을 갖고 바라본다라고 접근한다면 이때 새는 날아가던 새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이때 카드는 리을이 탈락된 갈던, 밭을 갈다 할 때 갈던 이때 새는 밭이랑으로 보는 것입니다. 밭이랑 밭고랑, 밭으로 보는 거죠. 내가 쟁기를 가지고 갈던, 경작하던 밭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과거에 내가 경작했었던 것 회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갈던 밭을 바라본다. 저 물가 아래의 옥토, 그것을 갈던 밭을 바라본다. 이제 미련을 가지고 내려다보는 거죠. 세상이 좋았으면 계속 그곳에서 농사를 지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무신난 등으로 인해서 또 몽고족의 침입으로 인해서 내후 외환으로 자연 속에 들어와서, 산 속에 들어와서 도피해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익묻은 익기 묻은, 실현당한 사람이 화자라고 한다면 은장도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각도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익기 묻은 녹순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익기 묻은 쟁기를 가지고, 여러분, 이 쟁기는 농기구 중에 대표적인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산속에 들어와 보니 모든 바위 등등이 있어서 척박하니 농사 지을 땅이 없겠죠. 물론 일부 화존민들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겠지만 대체로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속세에서 이 물 아래 옥토의 쟁기를 산에서는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벽에 걸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쓰지 않으니까 녹이 쓸 수밖에 없고 이끼가 묻을 수밖에 없겠죠. 이제 못 쓰는 농기구가 된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저 물가 아래에 밭을 갈던 그 농토를 바라보고 있다. 가장 중요한 농기구가 이제 녹이 쓸어서 쓸 수 없는, 소용없는 것을
가지고 미련을 갖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비애감이 드러나 있죠. 참 슬프네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얄라. 그렇지만 이렇게 슬프지만 극복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리을과 이응을 써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즉 음악성, 경쾌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3장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